대장동 개발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한 공방도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무방 등에서 그 친목 외에 좀 정책 결정이라든지 있을까요? 그거는 없었습니다. 그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비번 넘겼을 때 이게 김용 부원장의 혐의가 소명될 거라고 생각을 좀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그거 클라우드는 네. 이제 제가 어떻든 소명할 수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진실에 입각해서 뭐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제공하겠다라는 네. 의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남욱 메모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신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예, 그건 제가 전달했으니까요. 김용이 돈 받은 게 맞으면 그 상자가 본부장님한테 나올 리가 있느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상자가 본부장님 쪽에서 나온 게 좀 맞을까요? 저는 전달받은 상자입니다. 네. 전달받은 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어제 재판이 끝난 뒤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준 8억여 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자, 이 발언에 대한 이 파장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영상 보셨지만 이 클라우드 비밀 휴대폰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이제 검찰에 넘겼다고 하거든요. 파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뭐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넘겼다고 하니까 이제 그건 다 볼 수 있는 거고 포렌식이 되는 거고 뭐 우리 김 의원님 검사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뭐 증거를 검찰이 또 좀 확실하게 네. 많이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고 저는 이게 경선 자금으로 들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검찰에서 이 주장에 대해서 입증하고 밝혀내야 되겠지만 네. 이게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그냥 유동규 씨의 돈을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 그래서 혼자 뭐 썼다. 뭐 이렇게 갈 수는 있었으나 이제는 그렇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대선 자금 국면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은 매우 중요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그 유동규 씨가 좀 폭로한 것 중에 그러니까 남욱 씨가 대장동 지분이 내 거 있었고 김만배 있었고 나머지는 이재명 측 지분이 있었다고 이렇게 네네. 말한 것도 이거는 굉장히 또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저는 지금 유동규 씨의 진술이 일주일째 나오고 있지만 뭐 이 진술이 정말 맞는 것인지는 이제 검찰이 이제 입증할 그런 사안이겠습니다만은 네. 네. 지금 점점 더 이 강도도 높아지고 있고 구체성을 띠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것이 정말 이재명 대표 측을 압박하는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는 김용 부원장이 지금 현재 검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그게 저는 이런 일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그러면 만났다고 하면 왜 만났냐를 물을 테고 네. 안 만났다면 안 만난 것을 알리바이를 또 입증해야 될 테고 근데 말을 잘못했다가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냐 물으면 대답하기도 어려울 테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버티다가 법정에서 혹시 유동규 씨의 그 진술에 조금 부족하거나 허점이 있으면 그걸 되침으로써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유동규 씨의 진술 중에 아주 유의미한 거 행적은 속일 수가 없다. 그런 건 남아있다. 이 얘기는 저는 참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수사에도 엄청 협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또 다른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도 새로운 진술이 나왔거든요.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꺼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민수 대변인님? 일단 저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여기 좀 전에 봤는데 저는 이제 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영장 자체가 정치자금법이었어요. 그때부터 대선 자금에 쓰였다는 거. 2011년, 아니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뭐 돈을 전달했다. 네.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유동규 씨가 얘기한 뭐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다는 건 이미 한 열흘 이상 전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벌써 김용 부원장에 대한 영장이 떨어지고 일차 네. 구속된 게 열흘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이 유동규 씨가 뭐 막 나오면은 기자들한테 있는 사실 없는 사실 감정 섞인 얘기들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 검찰이 수사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진술 유동규 씨와 남욱 씨 진술밖에 없다 보니까 진술만 가지고 우리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어떤 조작된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남욱 씨라는 분도 처음 돈을 만들어가지고 전달했다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1년 내동 가만히 있다가 어제 갑자기 본인이 정영학이군요.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신문을 하겠다고 등장을 해요. 네네.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남욱 지분이 25, 내 지분이 12.5, 나머지는 이재명 측 지분.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정영학 회계사가 누굽니까? 이분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지난 대선을 전국을 완전 뒤흔들었던 정영학 녹취록, 네. 김만배 씨가 얘기했다는 뭐 내 손으로 면 윤석열은 죽어 이런 카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쭉 했던 정영학 녹취록을 녹취한 사람입니다. 네. 검찰에 제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머지 그 대장동 일당이 모두 구속됐을 때 정영학 휴게사는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혀 이런 거 들은 거 기억 없다. 주주 명부에도 기록 없다. 네. 만약에 이 사람들끼리 같은 일당이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검찰에서 어제 이 남욱 씨가 했다는 얘기를 보도를 통해서 보는 순간 네. 야 이거 진짜 이상한데 이분들 정말 뭘 진술을 바꾸거나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상식적인 의심이 들었고요. 네. 하나만 좀 더 좁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거나 하면 여기 상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하는 건데 지금 어느 언론사가 단독 보도한 거 보니까 그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한테 길거리에서 몇 차례 돈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마 검찰이 CCTV 없는 걸 찾다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뭐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길거리에서 상자를 가져왔어요. 근데 네. 거기서 김용이 돈을 꺼내서 가져가고 상자를 돌려줬습니까? 그 상자가 왜 유동규와 남욱 씨한테 있습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저는 그래서 이건 제가 뭐 법조인도 아닙니다만은 이런 얘기들을 보도로 보고 저분들 진술을 받아보면은 이거 진짜 엉뚱하다. 이건 정말 김용 부원장은 돈을 받지 않았겠구나. 저는 확증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또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했는데요. 제대로 검찰이 진술 외에 물증이랄지 증거를 대지 못하면 이 검찰 수사에 대한 책임이랄지 후폭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롭게 밝혀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자 이해되십니까 진짜? 김용남 의원님, 예. 그 정영학 회계사가 처음에 그 녹취록을 공개했을 때 바로 그 안에 우리가 한때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분 논란. 그분의 것이다. 이 그분은 그럼 누구냐 했을 때 지금 나왔던 남욱 변호사가 얘기한 이재명 대표가 그럼 그분인 거냐 이렇게 얘기가 좀 흘러가고 있거든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대장동 사건의 기본은 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과 관련한 인허가권을 모두 갖고 있었고 그리고 사업의 사실상 주체라고 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뭐 사장 임명권을 비롯해서 이게 성남시하고 한 몸인 상태였는데 네. 이 김만배 씨를 비롯한 소위 뭐 요새는 대장동 일당이라고 표현이 됩니다만 이 사람들한테 수천억을 벌게 해줬어요. 그것도 중간에 직원들이 이 리밋 상한을 정해야 된다. 네. 이 조항을 집어넣어서 민간 개발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은 가져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결제 과정에서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봐도 8천억에서 뭐 1조 가까운 돈을 벌게 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자기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을 그렇게 수천억 이상을 벌게 해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 녹취록에 나오는 김만배 씨의 얘기라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몫이다 네. 라는 내용도 있었고 또 이번에 남욱 변호사가 얘기한 남욱 지분 25%, 김만배 지분 12.5%, 나머지는 이재명 측 몫이다라는 게 글쎄요. 이게 세상을 좀 살거나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충분히 수긍할 만한 내용 아닌가. 안 네. 그러면 왜 그렇게 수천억을 이익을 몰아줬겠어요. 그렇게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건 내용 자체죠. 그 네.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보기엔 상자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부정한 돈은 다 현금으로 전달을 하죠. 근데 현금은 그 자리에서 세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아마도 어떤 특정 크기의 상자에 5만 원권을 집어넣으면 네. 딱 20다발, 그러니까 1억이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의 그 상자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 그 상자 뭐 예를 들어서 그게 3개면 3억일 거고 5개면 5억일 텐데 네. 그걸 그 자리에서 일일이 뭐 돈을 세볼 수는 없으니 상자에 1억씩 담아서 그 상자를 건네줬다면 네. 제가 보기엔 그 동일한 크기의 상자 넣으면 대략 1억 정도가 딱 들어가는 크기의 동일한 사이즈의 상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신 의원님, 저희가 이제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 이 지분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죄를 지었으면 흔적이 남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자, 이런 발언을 미뤄봤을 때 그러면 이 남욱 변호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작년 이제 8월 말부터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간지 그때 인터넷 언론에 8월 말에 보도가 되고 9월 달부터 일간지 중앙 일간지에 또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파악한 내용은요. 그 유동규, 남욱, 정민용 이 세 사람은 사실은 뭐랄까 동심일체입니다. 네.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만 세 사람일 뿐이지 사실은 정민용 변호사를 유동규 본부장의 머리를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남욱이 파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따로따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한 결사체로 동심일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씨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은 남욱과 정민용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 얘기는 같은 입을 통해서 아마 일관되게 나온 거라고 파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정영학 씨와의 관계는 약간의 갈등 관계는 있지만 이 사람들도 정영학 씨도 유동규 씨하고 같은 편에 서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김만배 씨만 따로 홀로 지금 서 있는 거고 김만배 씨의 지금 구속 만기가 임박해 있거든요. 11월 중에 나오는데 별건 구속이 되지 않거나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은 김만배 씨도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글쎄요. 이건 사실은 검찰과 법원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김만배 씨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또 영향을 받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발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지는 재판정을 통해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일관되게 같은 입장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뭐가 어디서 튀어나올지를 아무도 짐작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김만배 씨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한 단계 더 다른 한 차원이 더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지금 뭐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리스크한 상황 그리고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이재명 대표 측도 계속해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 이제 남욱 변호사랑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는 인정을 하면서도 남욱 변호사가 주장한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이다라는 그 말은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부인을 했어요. 이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허점이 또 하나가 있는 게 천화동인 1호 외에 2, 3, 4, 5는 다 명쾌하게 지분 정리가 돼 있어요. 왜 1호만 지분 정리가 안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영학 씨도 그러잖아요. 김만배 발언 전혀 기억도 안 하지 않고 주주명부에도 기록이 없다. 네. 그럼 2, 3, 4, 5는 다 주주명부가 정확히 다 돼 있어요. 근데 왜 1호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 네. 정영학 씨가 녹취록을 제공했던 분이라 이 말에 더 우리가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네. 제각각 자기의 처한 위치와 입장에 따라서 유불리 네. 따라서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진술들을 어떻게 유의미하게 조합하고 검찰이 이걸 진술을 사실로 입증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과제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계속 부정할 테고 정영학 씨 입장에서는 그건 난 기억도 안 난다고 얘기하겠지만 이것 또한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온 진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좀 상황 유불리에 따라서 진술이 바뀔 수도 그거는 있다고 지난번에 보시는 거예요? 작년에 그 녹취록에 큰 파장이 있었지만 그거는 그 당시에 정영학 씨의 입장이었던 거고 네. 지금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정영학 씨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의 유불리를 좀 명쾌하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딱 무자르듯이 할 수는 없고 이 진술들의 구술들을 잘 꿰는 그다음에 일종의 뭐 죄수들의 딜레마라는 그런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심리적 요인도 면밀히 관찰해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지 네. 어느 한 사람의 진술이
그때는 맞고 왜 지금 다르냐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민수 대변인. 그 김용 부원장 어쨌든 뭐 돈 받은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구속 기간이 다음 달 7일까지로 한참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이 기간 동안에 어쨌든 물증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일각에서는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제출했다는 휴대전화 클라우드 안에 스모킹건이 있을 거라는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그에 대해서 뭐 관측이야 뭐 여러 가지 관측들이 당연히 뭐 언론이나 정치권에 나올 수 있는데요. 저는 근데 지금 좀 전에 우리 화면 봤듯이 이른바 뭐 정무방이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네. 엄청난 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정책적인 논의를 되지는 않고 침묵적인 얘기만 했다고 본인이 인정을 했고 또 다른 어디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멤버가 아니었다. 전 그 순간 진짜 유동규 씨가 이재명 도지사 지사 때의 측근이 아닌 게 맞구나.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랑 같이 하는 방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같이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한 방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클라우드 같은 것도 과연 본인은 주장하지만 과연 저런 게 스모킹건이 될까? 아니면 실제로 저렇게 뭐 친목도 뭐 한 얘기면은 뭐 몇 월 며칠 날 우리 산행 가자 아니면 뭐 술자리 한번 하자 그런 내용들이 다수 무더기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크게 저는 무게를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검찰은 물론 이제 뭐 한 차례 연기했는데 뭐 또 연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그 안에 물증은 찾으려고 할 텐데 지금 보면은 물증은 없다는 걸로 보여요. 지금까지 나오는 뭐 상자 얘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 보면은 그래서 뭐 이제 진술밖에 없는 것 같고 우리 신원님 말씀대로 딱 연결된 분들끼리 계속 같은 얘기들을 얘기하거나 갑작스럽게 자기가 신문해 가지고 뜬금없는 얘기를 던진다거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예전에 한번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유력지가 보도한 건데 작년 10월에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에 700억 원 내 돈이다 이런 주장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진위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 말고도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언론이 다수 언론은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그래도 영향력 있고 제대로 짚어주는 언론들이 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되지 않느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돈이 굴러가고 폭로됐던 이건 뭐 국민의힘 의원이 폭로한 거 아닙니까? 당시 민주당 의원도 아니고 50억 클럽 수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는 정말 큰 돈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무슨 김만배 씨가 얘기했나요? 누가 얘기했나요? 천화동인 1호에 그분이 50억 클럽 수사와도 연결됐지 않을까? 이거는 뭐 제 추정입니다만은 네. 이런 언론 기사도 좀 보기도 했습니다만 한번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민주당만 이렇게 파고드냐 좀 억울한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요. 네. 뭐 저기 수사를 저는 다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검찰이 기소되기 전부터 기소되고 그다음 재판 가서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치 기사 뭐 특종 기사 이렇게 나눠주듯이 오늘은 어느 사 줘가지고 계속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 네. 재판 가기 전에 정말 김용 부원장은 벌써 범죄자 프레임이 다 씌워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시작도 안 됐는데 제1야당 대표가 무슨 범죄자처럼 다 된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전 정말 그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더 이상 티타임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검찰 간부들도 수사 잘 하시고 재판서 다투길 바랍니다. 그거 안 된 상태에서 자꾸 피의사들 흘리면서 여론몰이 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어느 국민들입니까? 현명한 국민들이 네. 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니까 네. 지금 김용 부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는 거는 이거 지금 물증 찾기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죠. 아닌가요? 보통 연장하죠.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경찰 단계에서 구속이 되면 경찰이 최장 열흘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올라오면 검찰이 열흘 그리고 한 차례 연장해서 최장 20일까지 구속을 할 수 있죠. 근데 네. 이 사건은 검찰에서 직접 구속을 하고 경찰 단계를 건너뛴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사. 그렇죠. 검찰에서 이런 그 특별 수사를 하면 구속 기간 한 번 연장할 수 있는데 물론 네. 그 이제 한 번이 최장 기간입니다만 그거를 연장 안 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민수 대변인님 말씀으로는 지금 뭐 관련자들 진술만 있고 구체적인 물증이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물증이 말씀하시죠? 있잖아요. 어떤 남욱 변호사가 데리고 있던 이모라는 임원의 그 소위 빗장이라고 하죠. 비밀 장부. 돈을 전달한 날짜하고 금액이 적혀 있는 그 메모장도 있고요. 그리고 그 1억이 딱 넣으면
1억이 들어간다는 그 상자, 아마도 무슨 뭐 케이크 상자, 롤 케이크 상자 정도 사이즈가 아닐까 싶은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은 다 현금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네.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더군다나 그거를 나중에 혹시라도 일종의 보험용으로 적어놓은 메모장까지 있으면 그 이상의 증거를 찾기는 어려워요. 대부분 네. 받은 사람은 끝까지 안 받았다고 하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돼도 안 받았다고 하거든요. 특히 정치인들은. 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물증 내놔라. CCTV가 찍혀 있는 게 어디 있지 않겠느냐. CCTV가 찍히는 곳에서 주고받았더라도, 물론 그런 곳은 피해서 주고받았겠습니다만, 네. CCTV라는 게 이렇게 날짜선으로 쭉 밀리면서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이 훨씬 넘은 그 전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때 CCTV라도 찍혔더라도 그건 밀려서 이미 지워졌죠. 그러면은 이거 김용 원장이 돈 받았다는 거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줬다는 사람이 진술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메모장이 있고, 그리고 이 돈을 만드는 단계부터 전달되는데 관계된 사람이 서너 명 이상이, 4명 이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 정말 억울하다라면 네.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입을 열면. 아니다, 안 받았다. 그리고 유동규 씨가 나한테 돈을 전달했다는 그 날짜에 나는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을 만났거나 아니면 내가 뭐 사무실에서 일을 했거나 아니면 가족하고 보냈다든지 말을 해야죠. 지금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일체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왜 그렇겠어요? 입을 열면 열수록 불리했으니까 입을 안 여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검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이 발언들에 대한 공방도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은 어쩌면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하고 확고한 피해 지원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정부 당국에도 신속한 조사와 또 사후 조치, 특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상인 여러분들의 생계 대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 정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정쟁을 보류하고 우리 안전사회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신경민 의원님,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를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회담을 하는 그림은 잘 안 그려지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 않나요?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성사가 안 됐고 금명간도 성사가 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를 않죠. 네. 사실 좋은 기회가 뉴욕 방문 그리고 조문회견을 끝나고 나서 물론 뭐 단독은 아니지만 여러 정당 대표들이 한번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죠. 근데 그게 그냥 뉴욕 욕설 파문 때문에 시도도 못 해보고 말도 못 꺼내보고 그냥 끝나버렸기 때문에 참 아쉽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 측을 위해서도 여를 위해서도 야를 위해서도 한 번은 좀 만났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야당에서는 하죠. 지금 여야 관계가 이렇게 나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11월에 예산국회를 해야 되는데 예산국회도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네. 이거 잘못하면 이 사상 유례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준예산 사태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관론이 여의도에서는 돌아다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경제 위기, 특히 또 강원도발 이 채권 시장의 금융 위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봐서 만나는 게 좋기는 좋아 보이는데 지금
지금 우리가 쭉 오늘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치고받고 뭐 이러는 와중에 만날 수 있을까? 네. 저는 뭐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가능의 예술이니까 시도를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직무유기죠. 그래서 뭐 말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은 왜 안 만나준다고 보세요? 대통령은 이게 필요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 대통령은 아직도 뭐 검사시고 검찰총장이시고 뭐 자기가 정치인이라거나 아니면 대통령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봐서.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정치는 또 정치거든요. 네. 뭐 앞에서는 치고 받아도 또 뒤에서는 여러 가지 대화를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지금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야에 모두 없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11월, 12월 내년 초 매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 속에서 희망을 좀 읽을 수 있는 몸짓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뭐 그것까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여튼 일단 제안은 뭐 하기는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한민수 대변인, 그 최근에 이재명 대표 행보안에서 일각에서는 행보안에 불안감도 조금 보인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실제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최근에 뭐 밤잠도 좀 잘 이루지 못하고 뭐 살도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가까이 좀 언론 보도 보시잖아요. 보니까 식사도 잘 못한다. 네. 근데 제가 어제 그 매천시장 현장에 같이 수행을 하고 갔는데 네. 점심 물론 30분 만에 빨리 먹고 또 기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네. 잘 드셨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네. 물론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현장에 가시는 게 김진태발 금융위기 때는 거래소로 가셨고, 김진태 지사님.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제 대구 매천시장 화재 현장 가가지고 시찰하고 현장 최고위원하고 상인들의 이제 간담회하면서 애로 좀 듣고 비록 야당이지만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현장에서 또 다시 대표가 또 이제 대통령께 대화 제의를 했어요. 네. 근데 바로 정말 제의하고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또 이제 뭐 부대변인이 거절을 했던데 저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여야가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집권 여당은 뭐 다 우리 김 의원님도 아시지만 집권 여당은 뭐 여야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고요. 집권 여당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생명을 책임지는 야당도 책임지지만 최종 책임자예요. 그러면 집권 첫 해에 국회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민생 입법도 통과시켜야 되고 예산안도 제대로 통과시켜야 되고 하면은 야당에다가 특히 여소야대 국면 아닙니까? 야당에다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네. 지금 계속 우리 이 대표가 만나자 영수회담하자 벌써 제 기억으로도 5번 이상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형식을 얘기하니까 그럼 형식 좋다. 그것도 양보한다. 형식도 필요 없다. 여야 전부 다 같이 만나자. 네. 그래도 또 안 됐어요.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하자. 또 그것도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대통령께 대화를 여야정 국민안전대책회의라도 하자. 그런데 또 사실상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헌정사 처음으로 국정감사 기간에 야당 제1야당 당사 중앙당사를 침탈을 했어요. 그때 가서 대표가 이제 뭐 울먹이시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그러면 대표의 얼굴이 좋고 뭐 살이 찌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헌정사 처음으로 국정감사 기간에 제1야당 당사를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미 제출로 다 주겠다고 했어요. 저를 네. 원하는 걸 얘기를 하라. 2006년도에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그렇게 다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그걸 거절을 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계약직 당직자 사이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당대표 뭐 일각에 추정하는 것은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여야정 민생 정쟁을 하더라도 민생을 챙기자고 계속 대화를 제의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정말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좀 수용하고 같이 좀 국민 생활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뭐 좀 다른 생각들이 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 물론 뭐 원론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민생을 생각하고 민생을 우선하는 정당이 헌정사 이것도 헌정사죠. 네. 대통령이 시정연설이 87년 최저의 산물인데 네. 오태호 대통령부터 시작하는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당이 불참한 적 없었어요. 네. 근데 그 국회의 가장 큰 기능 중에 두 가지가 예산과 법률입니다. 네. 입법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대통령이 설명하러 왔는데 네. 그 자리에
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이유로 야당 당사도 아니죠. 그 안에 있었던 연구원인데 그것을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맨 앞면에 서가지고 피켓 시위를 밖에서 한다? 저는 그 자체가 대통령에게 주는 협치의 메시지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문제를 민주당이 분리하는 게 맞아요.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대로 그냥 어느 법률 대응팀에서 대응하든가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그냥 자체 변호인단을 꾸려서 대응하는 거고 네. 당은 여기에 대해서 민생이나 법 예산 이거 지금 정부가 지금 하는 예산이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군다나 재정을 감안해서 지금 내년 본 예산에 비해서 적은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뭐 우리가 필요한 거 없는지 이렇게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뭔가 반응해준 그것이 저는 우선이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뭐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정기국회라서 압수수색 안 하고 국정감사라고 압수수색 안 하고 세해라고 압수수색 안 하고 이러면 수사는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건 별도로 놔두자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말의 진정성을 가지려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전 당이 대표와 임계철선처럼 다 연결해가지고 하나가 터지면 다 터지는 것처럼 가는 것. 저는 이게 오히려 좀 온당치 않은 그런 정치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한 발짝씩 양보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